자, 이번 시간에는 독립전쟁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약간 좀 어려운 파트인데 간략히 흐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제 망한 것이 1910년 8월 29일인데요. 이때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는 끝없이 일본에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투 위주로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독립 전투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입니다. 191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병합이 되면서 당장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회영 알죠? 이회영 선생님. 신민회랑 이회영 선생님 중심으로 만주 일대 독립운동 기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남만주에 생겼던 신민의 중심의 독립운동 기지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주나 연해주 일대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단체들과 학교들을 세우고 독립전쟁을 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니 해도 독립전쟁의 어떤 기반을 닦았던 이회영 선생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앞서 자세히 배웠지만 이회영 선생 한번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간략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혜영입니다. 저희 육형제는 전 재산, 현 시세로 2조 가까운 재산을 처분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만주 일대에 신흥무 관학교를 세웠으며 삼원보 일대에 독립운동기지도 건설하였습니다. 유명한 김원봉 역시 신흥무 관학교 출신이지요. 저희 형제가 많이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만주 및 연해주 일대에 수많은 독립기지들이 형성되어 독립전쟁을 준비합니다. 네, 방금 이혜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910년대에는 각지에서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수많은 독립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1920년 딱 시작하자마자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 두 전투가 1920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딱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죠. 봉오동 전투는 우리 홍범도 장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대한 독립군을 이끌던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을 유인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둔, 어떻게 보면은 독립전쟁사에서 첫 시작을 알리는 큰 전투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홍범도 장군은 이제 포수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만주로 올라가서 독립전쟁을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승리로 이끌고 나중에는 기차에 태워져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있죠? 그쪽으로 우리 동포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년에는 쓸쓸하게 이제 극장 이제 경비도 하시면서 말년은 이제 좀 약간 소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어떤 관련된 유적이 그 부근에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유해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우리나라를 가져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셔서 거기에 대한 기사화된 것을 선생님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청산리 대첩. 뭐니 해도 우리 독립전쟁사에서 큰 승리하면은 청산리 대첩을 빼먹을 수가 없죠. 우리 인근의 홍성 출신이에요. 김자진 장군. 그래서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김자진 장군만 기억을 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북로 군정서군, 김자진 장군이 이끌던 북로 군정서군이 주역이 맞지만 홍범도 장군도 있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연합부대들의 승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6일 동안에 밤낮 없이 전투가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유명한 소규모 전투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큰 승리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 간도 지역이에요. 만주 아랫부분, 한반도 바로 위쪽을 간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수많은 동포들이 헌신적인 어떤 협조가 있지 않았었다라면 어려웠었다고 하죠. 그래서 김자진 장군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좌진입니다. 저는 북로군정서군을 이끌었으며 앞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벼만 기억하는데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 수많은 연합부대가 6일간에 걸쳐 일본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어랑촌,
천수평, 백운평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요. 자, 김자진 장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뭐 홍범도, 김자진 이런 특별한 장군들만의 공헌은 아니고요. 수많은 우리 동포들과 그 지역의 우리 민간 동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택에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참고로 김자진 장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홍성 출신이고 묻힌 곳은 우리 고향인 우리 보령 청소면에 위치하고 있죠. 선생님 엊그저께도 갔다 왔었는데 우리 보령에 묻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을 맺고 계시죠. 그분은 상당히 깨어 계신 지식인이었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부를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 노비도 다 풀어주고 재산도 노비한테 나눠주고 학교도 세우고 나중에는 이제 올라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우리 김자진 장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자진 장군은 우리 동포 총에 맞아서 죽어요. 사회주의자 총에 맞아서 죽게 되면서 그 아들이라고 알려진 김두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기도 하죠. 김자진 장군은 우리가 이제 독립전쟁사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보통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과 관련해서 많이 거론이 되시기도 하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여러분 시대 때는 뭐 야인 시대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김두한,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김두한 유명하죠. 또 김두한의 딸로 알려진 김을동 씨. 김을동 씨는 이제 배우이기도 했지만 또 그 전에는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던 유명한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또 최근에는 그 김을동의 아들 송일국 씨 역시 배우로서 많이 알려졌고 유명하죠. 송일국 씨. 근데 최근에는 송일국 씨보다 그 아들들 대한민국, 만세 이 세 쌍둥이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였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새 쌍둥이가 아버지랑 함께 아주 이쁘게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대한민국 만세 송일국 또 그 어머니 김을동 이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위로 김을동, 김자진 장군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중적으로 연예인으로 알려진 것 이외에도 우리 독립전쟁사에서 큰 영웅의 후손들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공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일본은 세계 최강의 육군이라 불리는 아주 훈련이 잘 돼 있고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했었던 일본 군이에요. 근데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한테 이제 연달아서 패하다 보니까 일본이 자존심도 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방치에 따라간 우리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도 지역에 보복을 가합니다. 이것을 간도 참변이라고 해요. 간도 지역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남성들 위주로 많이 학살을 당하는데요. 선생님 읽은 책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기록도 나오고 나중에 총알도 아까워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라는 기록도 나와요.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어떤 외국인 글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이 자기 가족들이 학살당하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땅을 이렇게 막 긁는데 손톱이 뒤집혀서 피가 막 흥건할 정도로 가족들 보는 앞에서 학살을 하면서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외국인이 묘사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동포들한테는 큰 시련이 되겠죠. 그래서 간도 참변, 경신년이기 때문에 경신참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이걸 피해서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또 거기서도 또 피해를 입게 돼요. 이것은 이제 또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르는데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등 보통 참고서에서는 우리 독립군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피해 입은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기 1930년대 전반기입니다.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을 합니다. 만주사변이라는 것인데 만주를 침략을 해서 만주국을 설립을 해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정항을 하게 되는데요. 만주 지역에서 지청천, 뭐 양세봉, 좀 낯설죠? 이런 장군님들을 중심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면서 이
만주가 중국 땅이었잖아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일본이란 공통된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맞서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청천, 양세봉 장군 등이 중국과 함께 일본과 맞서 싸우던 것이 1930년대 전반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청천 장군이 한번 모셔볼까요? 저는 지청천입니다. 1930년대 전반기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합니다. 이에 한국 독립군을 이끌던 저와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양세봉 장군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에 맞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칩니다. 상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영능가, 흥경성 전투 등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훗날 중국 본토로 가서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을 이끌지요. 예, 방금 본 것처럼 30년 전반기 지청천, 양세봉 장군 등이 이제 활약은 하지만 끝내 만주 지역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고 일부 우리 독립군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끝까지 항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독립군들은 이제 중국 본토로 내려가서 중국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대가 크게 세 가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이제 한커우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이제 부대인데 조선의용대라는 부대예요. 조선의용대. 김원봉 기억나나요? 우리한테는 의열단 만든 또 현상금이 제일 높았던 김원봉 기억날 텐데 김원봉이 의열단만으로는 독립운동 이제 독립을 쟁취하기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김원봉 중심의 조선의용대예요. 여러분 충칭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충칭에 우리가 임시정부 배웠죠?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충칭이에요. 이 충칭에서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국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한국광복군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지청천 장군이에요. 지청천 장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입니다. 앞서 1930년대 전반 만주에서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펼치던 그 지청천 맞습니다. 충칭에 자리 잡은 임시정부는 제대로 된 국군을 두게 되는데요. 그것이 제가 이끌던 한국광복군입니다. 임시정부 소속의 국군의 성격을 지니는 부대로서 해방될 때까지 항일전을 펼치며 해방 이후에 다수가 대한민국 국군이 됩니다. 한국광복군은 많은 활약을 합니다. 우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를 흡수했습니다. 김원봉도 함께하면서 한국광복군은 저 지청천, 김원봉, 이범석 등이 중심이 돼서 이끕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인데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또한 영국군의 요청에 의해 인도 및 미얀마 전선 등지에서 연합군과 함께 활약을 합니다.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미국의 OSS, 훗날 미국의 CIA로 이어지는 미국의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미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한반도 내에 진격하여 우리 손으로 광복을 맞이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방금 본 것처럼 우리 독립군, 아니 한국광복군은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앞서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해줬었어요. 근데 방금 지청천 장군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광복군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과 같이 싸우기도 하고 미국 OSS랑 국내 진공작전도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특히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암호 해독이나 포로 신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일본, 독일의 선전포고도 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었다라는 거. 하지만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일본 급작스러운 패망에 실행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었다라는 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앞서 스님이 소개했었던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있죠.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우리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김원봉도 한국광복군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충칭에서는 우리 김구나 지청천이 이끌던 한국광복군이랑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쳐지게 되죠. 이들은 합쳐서 같이 일본에 싸우다가
해방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쪽으로 상당수가 편입이 됩니다. 근데 조선 의용대가 전부 다 충칭에 있는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저 위쪽 예난이라는 동네로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중국 공산당의 군대 팔로군이라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의 군대랑 같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재편성된 부대가 조선 의용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무정, 뭐 김두봉 등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제 사회주의자 중심으로 항일 독립군 활동을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나중에 북한군으로 편입이 되어서 나중에 6.25 전쟁 때 우리나라로 이렇게 쳐 내려오는 것이 조선 의용군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조선 의용대 김원봉, 충칭의 한국 광복군 지청천, 예난 쪽에 조선 의용군 김두봉, 요 세 삼각구도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니 해도 우리 국군의 모태가 되는 한국 광복군의 활약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 준비했었잖아요. 이것이 실행이 되고 성공했었으면 우리 역사가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김구의 백범일지 일기장을 보면은 안타까운 표현이 나와요. 한번 자료화면 나갈까요? 김구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자, 한번 김구 선생님 목소리 들어봅시다. 일본의 패망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일이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의 국가 간의 발언권이 약해질 것 같다. 네, 방금 김구 선생님의 일기장과 김구 선생님이 육성으로 들어본 바와 같이 김구 선생님은 너무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만약에 이때 국내 진공작전이 추진이 됐었다라면 예정대로 우리나라 손으로 광복을 쟁취하고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발언권이 더 세지고 어떻게 보면 통일국가로 자리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면서 지금과 같은 분단국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